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경제 위기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때로는 한 팀처럼 딱 붙어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서로 다른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거시경제학의 교과서죠. 블랑시아의 이론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힘을 합치는지 그 절묘한 조합의 기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럴 때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인데요. 과연 이들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자, 먼저 중앙은행의 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에 흐르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딱 꺼내드는 카드, 통화 팽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수님, 토합팽창이라니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팍 푸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이 흔해지겠죠?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값, 즉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싸지면 기업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대출받아서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바로 그 원리로 경제에 시독을 거는 정책입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바로 그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 선들 이름 지금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I에서 I'으로 싹 내렸더니 경제의 균형점이 A에서 A'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했죠. 그 결과 나라 전체의 생산량이 Y에서 Y'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조금 내렸을 뿐인데 나라 경제 전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 연쇄 반응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1단계.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돈 빌릴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럼 2단계. 부담이 줄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설비 투자나 새로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단계. 그렇게 투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 소득도 늘어나면서 나라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도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말이죠. 중앙은행 혼자서만 이렇게 애쓰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만약에 정부까지 힘을 보탠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 정책조합, 영어로는 폴리시 믹스라는 게 등장합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시너지 효과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니까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슉 이동하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니까 LM 곡선이 아래로 슉 내려왔죠. 그랬더니 경제 균형점이 원래 A에 있다가 저 멀리 A'까지 거의 대각선으로 날아가 버리죠. 이건 하나의 정책만 썼을 때보다 생산량이 훨씬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어차피 둘 중 하나만 써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가지를 같이 써야 하는 건가요? 와, 정말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왜에 대한 답이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정책 조합이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이유 4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쏙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만 쓰지 않고 둘을 같이 쓸까?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보죠. 첫째, 재정정책만 고집하기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여기저기 돈을 쓴다? 당연히 나라의 빚, 즉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미 빚이 많은 나라가 빚을 더 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단 말이죠. 둘째, 그렇다고 통화정책이 만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자율을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제로금리 하한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상황이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자율이 이미 0%에 가깝다면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총알이 다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셋째, 두 정책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사용하는 도구가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둘 다 경제라는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는 건데 하나는 엔진 출력을 직접 높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타이어를 바꿔서 마찰을 줄이는 것과 같아요. 즉, 경제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당장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반면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짓는 투자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은 지금 우리 경제에 소비라는 엔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투자라는 엔진이 더 필요한지를 보고 이 두 카드의 비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이유는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현실 경제는 교과서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정부가 돈을 풀어줘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갑을 꽁꽁 닫을 수도 있고,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함께 쓰는 건 하나의 카드가 혹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든든한 안전장치이자 보험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일종의 균형 잡기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두 개의 강력한 엔진, 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쓰는 것보다 함께 쓸 때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의 빚이 많은지, 금리가 이미 낮은지, 소비를 살릴지, 투자를 살릴지에 따라서 그 조합은 예술처럼 아주 섬세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정책 조합이 최선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연 언제나 완벽하게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현실적인 고민이야말로 우리가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